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론 오늘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론 같은 경우는 이제 총론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각각의 강론, 장애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메일을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내용도 절대 아니거든요. 또 장애인이 우리 일상에 눈에 드러난 장애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게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만약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제 병원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을 가보시면 대번 이거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네이버에 한 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기사가 한 10,000개는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장애인의 재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재활에 관련된 각종 우리 시설, 그 다음에 도구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고자 장애인의 재활 교재 153쪽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교재를 보시면서 좀 들으셔야 좀 더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활의 개념입니다. 맨 위에 줄이요. 153쪽입니다. 자,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죠. 헤리티지 사전에 따르면 재활이란, 자, 동그라미 1번, 치료나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건강과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자, 바람직한 상태, 기능, 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 동그라미 3번, 자, 특권이나 권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 따라서 사전적 의미에서 재활이란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상태, 기능, 능력,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재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아마 치료라는 단어가 바로 붙어 있을 거예요. 재활, 치료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제 물리적인, 자,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부문에서도 재활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53쪽의 두 번째, 재활이라는 용어는 1943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재활의 개념은 153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재활의 개념은 장애인에게 잔존 기능, 이제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신체, 정신, 사회, 직업,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가운데서 재활이 가장 우수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는 우리가 올림픽을 볼 때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림픽 전 또는 후에 장애인 경기를 따로 개최를 하죠. 그래서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을 극대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패럴림픽을 올림픽 예전 평창 올림픽 할 때도 한 2번인가 패럴림픽을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컬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큰 돌 굴리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 경기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패럴림픽이라는 종목을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비장애인 선수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경기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체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봐서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활을 가장 극대화하는 요소는 이제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올림픽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재활이라는 건 보통 다치고 아프고 이걸 이제 안 좋은 상태를 치료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맞는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 일상에는 그게 많이 보이는데, 이제 능력을 극대화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패럴림픽이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얘기 생략하고요. 자, 154쪽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고 되어 있는 얘기들인데, 자, 154쪽 아래서 두 번째 문단이요. 첫째,
자, 재활의 이념이란, 자, 첫째, 기회균등입니다. 그래서, 자, 장애인이 뭐 직업이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그 기회균등을 유지할 수, 그 기회균등의 그 어떤 처우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154쪽의 아래서 두 번째 줄. 자, 둘째,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다. 자, 이거는, 자, 사람이란 뭐 어느 하나는 소홀히 하고 어느 하나는 뭐 더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 그 사람 자체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155쪽에, 자,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셋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다. 자, 개성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개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오늘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강의 자료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오늘도요. 이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인식을 조금 다르게 보자는 얘기예요. 재활 치료의 분야도 있지만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최대로 극대화시켰을 때가 이제 패럴림픽, 올림픽 선수와 같은 역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아주 이제 세밀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콜센터에서, 자, 전화를, 자, 받고 그 다음에 전화로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경우, 우리가 뭐 예전에 114 이제 콜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뭐 정부 기관이라든가 기업에서 콜센터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웬만큼만 큰 기업이면 콜센터가 다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을 생각하시면 이게 재활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에 관련된 그 직업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도 이제 느끼는 거고, 아, 내가 이 일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느끼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이 사람은 여기에 기능이 있다 또는 스페셜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직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장애에 관련돼서는요. 자, 156쪽에 그 동그라미 뭐 20번까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알아야 될 거라면 9번하고 17번. 자, 156쪽에 동그라미 9번. 자,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은, 자, 다학문적 통합과 기관의 상호 협력에 따라 수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이 재활이라는 것은 일단 다학문, 자, 사회복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의학의 영향이 커요, 재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 다쳤을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쳤을 때 이렇게 붕대 같은 거 감잖아요. 이 붕대 같은 거 감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붕대가 어디 나라에서 만든 건지 잘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금방 돼요, 이거는. 자, 의료가 이제 의학이 있고요, 의료 산업이 있고요. 제가 말한 붕대 같은 거, 매는 붕대 같은 경우는 의료 산업에 해당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제품보다 다른 나라 제품을 쓰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무릎이라든가 뭐 팔이라든가 이런 데 붕대 감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제품이 아주 유용하죠. 특히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무릎 관절 수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무릎에 이렇게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요. 그런 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독일 제품이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다학문적이라는 거는 여러 학문이 한 사람, 한 대상에게 집중될 수 있는,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의학, 그 다음에 의료 산업, 그 다음에 보장구 같은 관련된 산업들이 또 시장 영역이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상담심리 하시는 분들,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행정학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또 하나 권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법학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 기관 상호 간 협력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미 하고 있죠.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셀프 헬프죠. 자, 스스로 돕는 조직들이요. 자, 이것도 중요한 협력자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돕는 게 무척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냥 공감대 형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는 것도 있는데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 확실히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뭐 지체장애든 이게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야 내가 어려운 걸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상대가 어려운 걸 내가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 일이 있다, 뭐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었다, 내가 어디 갔더니 좋더라. 이게 다 어차피 의사 전달이잖아요. 의사 전달이 돼야 뭐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조조직 저 이렇게 어려운 말 뭐 굳이 쓸 거 없고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참 중요해요. 그게 뭐 처음 보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든 뭐 자주 보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든, 자, 뭐 장애인끼리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끼리 뭐 이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